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가을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아직 적설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도 차곡차곡 쌓이는 계절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수익이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1시간 동안 슈팅스타 함께해 주시면서 관련 정보들, 관련 이슈들 꼭 다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붉게 물들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개별 호재로 인해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0.74%가량 상승한 3,029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플랫폼 규제 이슈로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1거래일 만에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1005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은 1,45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830억 원가량을 담아냈고요. 개인은 나홀로 3,2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힘이 참 강했던 오늘이었습니다. 개인이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후장 갈수록 매도할 폭을 좁히면서 외국인은 90억 원 가까이, 그리고 기관은 7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했네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하회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관련 종목들에게만 몰리는 종목에게만 몰리는 그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수익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상한가 때려잡는 명사수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수익률이 대단하시던데요. 아닙니다. 네, 운이 좋습니다. 네. 정말요? 운도 네. 실력이다. 시청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암행어사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변한 만큼 시장의 흐름도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지금 현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 때는 우리가 장롱에 있던 옷을 잘 골라야, 그래야 우리가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도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종목 선별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 거래 대금이 지금 현재 10조 하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조 이상이어야 정상적이지만 상당히 수급 흐름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만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수급이 없는 장세에서도 종목들이 소수의 종목들에 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수월하고 편한 그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장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증시의 가장 핫한 이슈들 전부 다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종목 두 마리 토끼 전부 다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방송 시간만 일하면 너무나도 아쉽겠죠.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있죠. 노란 색깔 바를 클릭을
확인을 해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내용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잠시 후 방송 시간 중에 또 힌트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분기 작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4.9%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는 기저휴가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치인 18.3%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후에 기저휴가가 사라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5.2%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5%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이를 밑돈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경기도나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뉴시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리한 시나리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독려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오늘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솔홈데코는 오늘 장중 21% 넘게 상승하면서 2,19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윗골이 달면서 오늘 7%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1,935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에코바이오 역시나 25%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만원 선도 돌파했었는데 오늘 장중에서는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6%대 상승하면서 8,84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포함한 친환경 관련주들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잠시 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OTT 대전이 다음 달에 찾아올 예정입니다. YTN의 뉴스인데요. 다음 달 12일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죠.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OTT 강자인 디즈니 플러스는 이 새롭게 추가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상당수가 한국 작품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흥행에 이어 OTT 시장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 작품들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OTT인 쿠팡플레이 역시나 최근 핫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플레이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공개 하루 만에 30만 명의 이용자가 접속하기도 했는데 최근 이렇게 OTT 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3거래일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와 함께 뉴 역시나 4거래일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11월 OTT 대전이 뜨거울수록 콘텐츠들의 상승 열기도 뜨거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잠시 후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과 좀 커플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아무리 안 나와도 한 6%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4.7% 정도여가지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과연 이번 이슈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럼 결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딱 두 개밖에 없죠. 일단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경기 둔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항상 시장에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되면 항상 그 부분들은 악재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악재라는 것은 기습적으로 한번 터졌을 때 그것이 악재지 미리 예고하고 터진 그런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예상을 하자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미국에서 최근에 고용 쇼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용 지표가 그렇게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분의 일자리 흐름이 안 좋지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계속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불확실성 해소로서 계속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가고 그리고 긴급 승인 신청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가속도가 상당히 크게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용 잔고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까 코스피 거래 대금 자체가 10조 미만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덩달아서 신용 잔고도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채 한도 부분에 대해서 미국 부채 한도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지금 현재 전력 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수급 통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방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드린 것이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깨우치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 깨우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어떤 증시 흐름이 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코스피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2002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2년도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죠. 근데 그 사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포를 주고요. 그 사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그때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 3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IT 버블 혁명이 일어난 그 시기가 바로 사스가 끝나고 나서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증시가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계속 상승합니다. 5, 6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요. 그리고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요. 2009년도에 어떤 전염병이 생겼냐면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손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타민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신종플루가 완전히 소멸돼버리고 그러고 나서 모바일 혁명 시대, 즉 스마트폰 혁명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상승세가 또 한 번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흐름이 나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증시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 흐름으로 상당히 상승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과연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올까? 과거에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로 들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에서 전염병이 끝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끝나면 아마 저는 지금보다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사실 슈팅스탁에 나와서 계속 증시 흐름에 대해서 강조드린 것이 상승을 약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 상승을 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증시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급이 어디로 몰린다 말씀드렸죠. 2,000개, 2,500개 종목들의 수급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2%, 3%씩 찔끔찔끔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소수의 종목에 수급이 팍 몰리면서 단기간에도 100%, 200%못 가더라도 20%, 30% 상승한 그런 소수의 종목들이 상승 그런 개별주 장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 보도록 할게요.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에도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는 박스피 장세였잖아요. 이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느냐? 글로벌 이벤트 종목,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 두 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8월 달부터 흐름을 지켜보시면요. 8월 달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달까지 살펴보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12월 달까지는 계속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살짝 빠졌죠. 하지만 다시 상승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갭 메꾸고 전고점까지는 추세적인 흐름으로, 투심의 흐름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을 찍어야 된다?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 두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기업들의 예상치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벤트 종목과 정치 테마 이 두 개만 딱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심을 잡으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수익을 빠르고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증시는 박스권 장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지수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잘 선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더 세진 탄소 중립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에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한층 더 세진 탄소 중립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계속 이뤄질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탄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린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장세에서? 지금이요? 네. 지금은 조금 그렇고 네네. 좀 관심이 사그라들 때 네. 다시 한번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뜨고 들어가면요. 제 방송을 경청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슈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그 이슈는 글로벌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국내 이벤트라는 것이죠. 네.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현재 변동성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재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고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고 대선 인맥주는 300% 그리고 대선 정책주는 500%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어요. 자, 오늘 이 이벤트는 국내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뜨고 들어가면 물리는 자리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홈테크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만약에 오늘 들어갔으면 상당히 매매가 잘못된 매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딱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변동성이 딱 20% 나왔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전일 캔들에서부터 오늘 고가까지 해서 정확하게 20% 나왔어요. 국내 이벤트의 한계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국내 이벤트를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를 찍어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에코바이오. 오늘도 이 종목은 25%나 상승했어요. 하지만 뉴스가 뜨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고점에서 많이 물렸을 겁니다.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20%에서 30% 정도 변동성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자, 국내 이벤트입니다. 국내 이벤트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겠고, 자, 그리고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 29.5%까지 상승했는데, 자, 결국에 20%에서 30%밖에 변동성이 안 나왔죠. 자, 그리고 KC 코트레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17%밖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이슈, 오늘의 이 탄소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일단은 국내 이벤트다. 비록 친환경 관련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지라도 단기적 관점에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뉴스 속에 들어가 있는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예시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라남도 신안에다가
40조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자, 전라남도 신안에다가 40조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국내 이벤트죠. 만약에 40조 규모 풍력 단지를 뉴욕에다 건설한다 했으면 풍력주도 다 대박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신안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게 나왔어요. 그 종목이 바로 유니슨입니다. 자, 유니슨 관련된 종목으로서 과거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어요. 해봤자 20%밖에 변동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웬만해서는 국내 이벤트는 건들지 마시고 지금같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자나깨나 글로벌 이벤트 그 부분만 꼭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탄소 감축 이슈는 국내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세 번째 별별 이슈 이어서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OTT 대전이 열리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오고요. 쿠팡 플레이에다가 여기에 티빙까지 정말 많은 국내 OTT 서비스들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는 국내 이벤트인가요? 글로벌 이벤트인가요? 딱 보면 이제 기사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 보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요 또 네.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국내 같기도 하고 아태 지역이니까 또 글로벌 이벤트 같기도 하고요. 일단 보셔야 될 것이 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네. 디즈니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은 저점 대비 10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하실 거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 국내 이벤트로 공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OTT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지금 뭐 디즈니 플러스가 상장하는 11월 12일까지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릴게요. 일단은 OTT 관련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컨텐츠의 예상 잠재 시장 가치로만 100조라고 합니다. 100조. 상당히 큰 시장 규모죠. 사실 95조 규모의 리비안이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웨코캡이나 뭐 이런 다른 종목도 상당히 크게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된 시장도 결국에 이제 거의 100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땐 제2의 에코캡 같은 종목이 단기간에 나올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K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변동성이 나왔는지 어떤 글로벌 이벤트를 타고 변동성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예시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글로벌 이벤트이자 K 콘텐츠 관련된 이슈였죠. 자, DP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방탄소년단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된 이슈로서 저점 대비 무려 460%. 자, 1년 만에 무려 460%나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이죠. 자, LB세미콘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방탄소년단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느냐. 방탄소년단 이슈로 무려 600%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생충이 저기 바다 건너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른손, 자,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200%가 상승했습니다. 자, K 콘텐츠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을 때 나오는 변동성입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하죠. 무려 일주일 만에 4배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 자,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 무려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생충 관련된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버킷 스튜디오가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했는데 자, 지금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자, 오징어 게임도 K 콘텐츠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관심 받았을 때 바로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17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쇼박스.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한 바로 그냥 100% 이상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의 OTT 시장이 무려 잠재 시장 가치로만 100조 규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OTT 종목에서 상당히 큰 단기 변동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글로벌 이벤트로서 11월 12일 전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하기 전까지 그 종목을 잘 잡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빠르고 큰 수익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조에 달하는 OTT 시장 그로 인한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들 함께 찾는 시간 잠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장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신원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번 주말 서울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들썩였습니다. 대북주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슈팅이 좀 나왔는데요.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인 신원은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로 꼽히고 있고요. 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장초에 13%가량 급등을 하다가 미사일 발사 소식에 상승폭을 다 내준 채 마감을 했는데요. 2%가량 상승한 3,56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입니다. 정부가 전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과 함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한항을 심의 의결했죠.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전환 기술을 개발 중이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장초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이 됐고요. 오늘 장 막판에는 11%가량 상승한 11,3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원준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처음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소성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2차 전지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초에는 마이너스 3%까지 밀리다가 시원하게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네요. 12만 3,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쯤 함경난도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무력 시위는 올 들어 8번째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방산주 빅텍이 장중 15% 급등을 했고요. 오늘 오후 장에는 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41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신작 리니지 W의 사전 예약 성적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리니지 W의 국내외 사전 예약이 1,3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관련 장르 중에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하는데 다음 달 4일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기대감으로 인해 오늘 종일 강세를 보였고요. 5% 강세 보이면서 62만 9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빠르게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관련 종목들 자세한 분석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신원입니다.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한껏 부풀어 올랐던 주가가 미사일 발사 한 번에 좀 무너져 내렸거든요.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좀 좋은 얘기를 하고 뒤로는 또 미사일 발사를 또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신원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게 결국에 지금 장세에서 이 성김 특사가 종전선언 제안한 이 부분이 과연 국내 이벤트냐 글로벌 이벤트냐 이 부분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성김 미국 특사가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이벤트라고 보기보다는 글로벌 이벤트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북한과 긍정적인 좀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한번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변동성이 생기고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들어올리는 적산병 이후 그러고 나서 음봉이 출현하고 3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그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겼는데 사실 오늘의 변동성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20%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매가 좀 나온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 고점권에서 물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단 추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350원짜리 파동의 약 절반짜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북주 관련된 이슈가 미국의 상당히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아마 긍정적인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북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눈림목에 재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대국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방산주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빅텍인데요. 빅텍이 오늘 신원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10시 반 구간의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왔거든요.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네. 사실 이제 이 대북적 방산주 매매는 좀 이제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만약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럼 네. 빅텍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협주들이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사일 쏘면 사람들이 다 빅텍을 사러 가는데 사실 정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네. 반대로 네. 네, 대북주를 사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뭐 미국과 북한이 오늘 정상회담을 한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걸 사야 되겠죠? 방산주를 사러 갑니다.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시소 흐름의 매매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제가 이번 빅텍을 통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당히 취약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또는 핵실험을 하면요, 증시가 상당히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크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새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환율이라든지 또는 증시라든지 또는 이렇게 방산주라든지 변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사일에 대한 투심의 면역력이 좀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미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일단 이렇게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생각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사일 쐈기 때문에 그럼 뭐 사야 되겠죠? 당연히 대북주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전략을 또 이제 구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방산주가 아닌 대북주를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간 점검에 앞서서 황금 종목, 원래는 탑3를 보여드리거든요. 그런데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아서 탑5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5손가락 안에 들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상승률 탑5에 이름을 올린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3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와, 대유에이텍이랑 경동제약은 이번 달에 공략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4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에코케, 와, 넘버원입니다. 242% 말이 됩니까? 오늘 20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한 이 황금 종목까지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좀 매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이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가장 최근에 말씀을 해주신 딱 일주일 전에 소개를 해드린 HK 이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 날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최고가 67,100원을 터치하면서 1.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황금별 소개 후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에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탑5 종목으로 봤는데 네.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장세에서는 결국 글로벌 이벤트와 정치템을 딱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탑5 종목이 글로벌 이벤트와 정치 테마죠. 딱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AS 자체를 일단 뭐에 좀 중점을 두고 싶냐면
다른 종목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해서 수익 내보자 이런 네. 취지로 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HK 이노엔 요 흐름도 바로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일단 머크사 글로벌 제약사의 머크사에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글로벌 이벤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일단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더라도 양봉이 무려 연속적으로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지 구간이 확보된 부분이거든요. 일정 구간에 이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가격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주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HK 이노엔이 유통 물량이 많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째 양봉에서는 강한 장대양으로 하나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 종목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 그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 구간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유 에이텍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5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2,275원을 터치하면서 41%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단 2주밖에 안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40%예요. 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였다. 그거 말고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왜 글로벌 이벤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유 에이텍은요. 95조 규모 글로벌 대기업인 리비안에 납품을 한다는 그런 이슈로서 리비안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글로벌 이벤트 종목은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이벤트는 20%에서 30% 나오고요. 글로벌 이벤트는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100%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시점을 보니까 변동성이 고작 6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로 40%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럼 딱 지금 40% 정도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충분히 돌파를 하고 그리고 장대 양봉 뜨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른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장세에서는 글로벌 이벤트만 눈여겨보시고요. 글로벌 이벤트는 저점 대비 변동성이 100% 나오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 딱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41%의 상승률 놀라우시죠? 그런데 아직 놀랄 때가 아닙니다. 10월 첫날 딱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던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17,650원을 터치하면서 48%, 49%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10월 12일 날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상당히 좀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운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차트 흐름이 어쩌고저쩌고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로지 그냥 글로벌 이벤트 그 하나만 봤습니다.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제약사인 리바이브에서 어떤 약품을 만들고 있냐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을 한 게 아니라요. 글로벌 대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한 이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경동제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100% 정도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변동성을 끄어보니까 71% 정도의 변동성이 나왔네요. 그러면 위로는 15% 정도 기대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건 정말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장세라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장세에서는 결국 수급이 소수의 종목들로 몰리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 소수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은 오로지 글로벌 이벤트와 정치 테마주들밖에 없어요. 그 속성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단순하지만 단단하게 매매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몰리는 장세에 글로벌 이벤트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넘버원 종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코캡인데요. 8월 30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가 16,150원을 터치하면서 2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와, 정말 200%의 수익률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네, 사실 에코캡이 200%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과연 우리가 제2의 에코캡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캡을 강조드릴 때 95조 규모의 글로벌 대기업인 리비안이 관련된 이슈로서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다 해서 100% 정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죠. 자, 리비안이 95조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OTT 시장의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잠재 가치로는 한국에서만 거의 10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한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에코캡이 될 만한 종목은 OTT 종목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 OTT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저는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종목이 아마 제2의 에코캡이 한 종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에코캡도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글로벌 이벤트, 둘 다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1월 12일 전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상륙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장주 어디서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딱 한 종목, 최저점에 있는 딱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탁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한번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셔서 저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쫙 뜰 거예요. 그리고 아래 스크롤 내리시면 지금 함께하고 계신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있고요. 그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에코캡을 지금 수익률을 축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2의 에코캡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석하셔서 제가 더욱더 많은 분들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AS 함께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이제 또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좀 이제 지겨울 수도 있는데 또 리비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리비안이 상장을 한 것도 11월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이 되기 전까지는 리비안 관련된 종목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대장주가 계속 바뀌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비안에 헤드라이트 모듈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공급한 거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미 리비안 관련된 종목으로서 상한가가 한번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상한가 이후 도지형 캔들로서 일정한 음봉이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재차 공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 1차 파동 이후 2차 알파 파동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의 변동성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2021년도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는 시가 이하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목표가는 3,700원. 자, 목표가 3,700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목표가 위에서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가 가는 도중에 팔아서 목표가에서 이제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이니까 변동성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라인대 잡아 드릴 테니까 제가 강조드린 요 박스권 구간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로서 잘 접근하셔서 과거의 종목들처럼 좋은 수익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즐거운 수익 한번 도모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리비안 관련주인 대우부품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진입하시고요. 목표가는 3,700원, 분할 매도, 손절가 2,7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1월 리비안 상장 전에 관련 종목도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하신 다음에 좀 추이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아서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공개 방송 저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정보를 몰라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에코캡을 추천드려가지고 무려 200%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끄럽지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K 콘텐츠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을 때 변동성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방탄소년단이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무려 400%, 600%짜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승리호 관련된 위지옥 스튜디오가 400%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시상하면서 무려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2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것이 K 콘텐츠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하면서 글로벌 이벤트로 버키 스튜디오가 단기간에 180% 상승하고 쇼박스가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마이네임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또 치면서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무려 50%나 되는 변동성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3주 전에 오징어 게임 후속 관련된 이슈로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를 이 방송 끝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려가지고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100조 규모 OTT 시장에서 제2의 에코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냐? 가장 바닥에 있는 최저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어디서 그 종목을 공개하느냐.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고 제가 감히 이번에도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집중 또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전문가님들의 사진 아래에 있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늠름한 독사진 그 아래 노란색 바가 있습니다. 방송 보기를 꼭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승률이었던 대유에이텍이 41%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242%의 상승률을 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도 오늘 10시부터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